네, KT CEO 후보 관련해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왜 안 나왔어요? 오늘 제가 딸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나갔는데, 우리 변호사님 보러 가고, 우리 애청자들 보러 가야 되는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네, 오늘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네. 다음에 꼭 네네네.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뉴스토마토는 늘 제 첫 번째 출연 목록이 있습니다. 전 첫 번째 첫사랑이라 하신 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네네네. 예, KT CEO 같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 33명이 KT 사장 후보로 접수됐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새 예. 사장을 선출할 김건희, 김영섭 사장 체제 이사회에 이제 불신이 터져 나왔고 예. 새 사장 이전 체제가 다시 복귀되는 거 아닌가 우려점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 애청자들께서 짚어야 될 포인트는 네. KT가 정말 중요한 통신 대기업에, 그다음에 SK하고 LG하고는 달리 국민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벌 오너가 없잖아요. 그리고 소유 분산 기업이라고 하는데, 또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으로 사실상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입니다. 그런데 김영섭 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왔냐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연임 포기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구현모가 두 번 연임 결정이 나고 이사회에서, 근데 스스로 사퇴하고, 그리고 윤경림이라는 사람이 또 세 번째로 새 사장 후보로 결정이 났고 주총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또 갑자기 외압을 받더니 스스로 사퇴해서, 이 중요한 대기업, 우리나라 한 10위권 대기업인데 사장이 없는 상황이 한 8개월 정도가 계속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김영섭 이번에 연임 포기한 사장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낙하산으로 의혹이 이제 확 퍼졌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특검에 고발하고 연임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기자회견도 하면서 새로운 사장 후보로 지금 방금 뉴스에 나왔던 3인으로 압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과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사람의 연임을 막아냈고, 그리고 그 김영섭 현 사장이 연임을 포기하면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또 시도를 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막아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3인인데, 이 3인은 셋 다 굉장한 전문성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국민들이 국민기업 KT를 정상화하는데 그나마 최악의 후보는 피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KT CEO 교체 자체가 그 독립 이사회에서 경영자들 책임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낸 건데 결국엔 KT 차기 수장은 누가 될 것인가에 봤을 때 이제 3인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이 3인의 면면을 좀 분석해 주시죠. 예. 아까 뉴스도 잠깐 나왔는데요. 일단 박윤영 후보는 KT에서 가장 오랫동안 92년부터 KT에서 일을 했으니까 정통 KT맨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통맨이라는 평가를 받고요. 주영철 후보는 KT에 인연은 없습니다. 이분은 주로 SK 관련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문재인 정부, 그리고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 시절에 중책을 많이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통으로 평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도 호흡이 더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2011년도에 SK 커뮤니케이션 사장을 할 때, 그때 대규모 해킹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KT의 해킹 그리고 소액 무단 결제 사건으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비판이 컸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려를 받는데, 다만 확인해 보니까 KT는 김영섭 사장 체제에서 그 사건을, 해킹 및 그 소액 무단 결제 사건을 숨기고 은폐하다가 문제가 됐는데, 이 주영철 당시 SK 커뮤니케이션 사장은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떠났다. 그래서 그 대응 과정은 그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대응 과정은 그래도 비교적 어 모범적으로 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 더, 홍영표 후보인데요. 이분도 KT 출신인데 다만 KT를 떠난 지 한 20년이 돼서 정통 KT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분은 최근까지 SK실더스라고 보안 관련 회사에서 대표를 만났는데, 역시 보안 관련 회사에 있을 때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를 못 막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될지는 저희들도 지금 알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KT가 통신 대기업으로서 공공성을 더 확충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KT의 고질적인 노사 갈등 문제를 해결해서 노동 존중하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각오가 이 3인에게 모두 있어야 된다는 걸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KT의 이제 김영석 대표 2개월 전 그 모습이 좀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해킹 문제, KT 해킹 문제에서 과방위에서 질문을 하니까 모르기, 뭉개기로 일관해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지금 예. KT 수장을 새로 뽑는 당일까지 간 게 바로 김영석 탓인데 좀 새로운 후보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가 좀 많아요. 주영철, 싸이월드, 예, 뭐 맞습니다. 홍원표, 뭐 예전에 뭐 SK.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후보에 오른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건가요? 아니 이제 KT가 국내 10위권의 굴지의 대기업이고 매출만 뭐 수십조에 영업이익이 뭐 1조, 2조 안팎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중요한 기업인데 그만큼 KT를 맡아서 제대로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 적임자 찾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온갖 그동안의 노사 갈등, 그다음에 대규모 구조조정, 거듭되는 어떤 소비자 기만 사태, 최근에 정말 그 대규모 그 해킹 사건에다가 소액 결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동안 우리 해킹됐지만 결제가 무단으로 되는 일까지는 찾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수백 명이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황당한 일까지 KT에서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면이 하나 있고 대신 KT가 워낙 이권이라든지 규모가 크니까 최근 그 첫 번째 후보를 공모할 때도 30명이 넘게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중에서 3명으로 압축한다고 한 건데 최선을 고를 지금 최선은 없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KT 세노조 같은 경우도 셋 다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KT 세노조나 KT 안팎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 낙하산 그리고 그 낙하산이 심으려고 했던 문제 많은 내부 인사는 몰아내는 데 성공을 했다. 그 바탕에서 이 3인 중에 한 명이 될 거니까 누가 되더라도 통신비 절감, 그다음에 AI 데이터 시대의 KT의 기능 제고, 그리고 보안이라든지 해킹 사고를 막아낼 수 있는 기술 기반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 존중하는 KT 기업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다짐, 그런 철학이 중요하다. 이런 중대한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네, 노동 철학이나 소신 방향이 참 중요한 게 CEO인데 지금 뭐 주영철, 홍원표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보이는지 모르겠고 마지막 한 명 박윤영 전 사장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2020년부터 23년에 계속 세 번째 후보군에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예. 뭐 정통 KT맨이라고도 하지만 그럼 이 사람은 지금까지 왜 안 된 거예요? 뭐 백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니면은 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됐고 최종 후보 올라왔는데 뭐 이 사람의 명암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변호사님 예리하십니다. 아무튼 KT 내부적인 평가는 비교적 뭐 호평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들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KT가 워낙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썩어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박윤영 후보는 일정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숏리스트 그러니까 최종 후보군에 3번이나 오른 그런 상태인데 산적한 KT 문제를 이 사람이 뚝심 있게 해결하고 그동안 KT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붙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주요 간부를 할 때 KT에서 많은 사고나 잦은 국민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분도 만약에 회장 후보로 이사에서 선정이 된다면 정말 KT를 확 바꿀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셋 중에 한 명이 후보가 됐어도요. 국민연금이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몰아내지 안 된다 그러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총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이 세 사람의 태도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엔 CEO 3파전이고 6만의 영광을 KT의 영광을 재현할 적임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지금 KT가 사실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내부 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네. KT는 통신 서비스, 국가기관 통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SKT와 LG플러스는 달리 재벌 대기업 오너
그룹의 주력 계열사가 아니라 그냥 통신 서비스만 담당하고 있는 국민 기업이거든요. 오너가 없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가장 투명하고 모범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했고 임직원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통신 부담 절감이라든지 통신 서비스 공공성 확충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없이 그냥 재벌들 따라하게 하고 주주들 배당에만 그 일부 주주 배당에만 신경을 쓰고 전체 국민 이익은 나몰라라는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또 구조조정이라든지 노동 탄압, 노조 탄압으로 숨지는 그런 그래서 죽음의 기업 KT라는 악명까지 지금 따라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근데 거기에다가 제대로 통신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통신 보안에 투자를 안 해서 대규모 해킹 사태랑 소액 무단 결제 사태까지 발생했거든요. 그다음에 KT가 통신 대기업으로서 또 국민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미래 통신 대기업으로서의 기술 기반 리더십 확충에 주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노동 존중, 소비자 존중 기업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크게 세 가지 과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3인이 다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비판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만 현실적으로 3인 중에 그게 가장 근접한 한 분이 뽑히길 저는 이제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 근접한 한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건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그 민생경제연구소나 또 다른 시민사회단체들 또 어떤 입장이었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장을 뽑아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건 KT 안팎의 전문가들이나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돼야 된다. 특히 KT 내부에 뜻 있는 임직원들의 뜻이 많이 반영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윤석열, 김건희 낙하사로는 온 것이 확실한 김영섭 지금 현재 사장이 연임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김영섭 체제가 많은 사고와 많은 국민 피해를 야기했는데 네, 거기서 그 추가 질문 사람들이 드릴 심어놓은 수밖에 사람은 안 없는데,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영섭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그럼 2년 전에 김영섭이 대표로 취임할 때 이권 카르텔에 메스를 대겠다는 굉장히 야심찬 포부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김영섭 왜 이렇게 망가진 겁니까? 원래 LG맨에서 KT맨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인물이잖아요. 예, 전혀 KT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 그리고 LG에서도 통신 분야가 아니라 구조조정 같은 걸 담당하다가 갑자기 낙하산으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KT를 알고 파악하고 정상적이고 멋있는 국민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전혀 능력이나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KT 사장 공백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리고 무리한 상태에서 김건희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는 의혹이 당시에도 파다했고 그 기사처럼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시키는 일 또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게 특혜를 주는 일만 전념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특검에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으로 고발했지만 저희들이 고발한 거 외에도 많은 제보가 특검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수사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KT 김영섭 사장이 선임된 과정은 분명히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불법이나 비리로 저는 역사의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KT에 있는 동안 제대로 일을 못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가 동감하는 게 실제로 김영섭이 CEO에 2년 전 취임할 때 ICT 전문가의 그 문턱 규정을 삭제를 해버리고 김영섭을 데려왔거든요. 말 그대로 전문가도 아니고 구조조정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세- 판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지금 이 전문성 삭제하고 모셔온 김영섭 실패했고 앞으로의 주주의 가치를 제고를 하고 경영 안정과 미래 혁신을 이룰 KT의 새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예, 계속 다시 한번 강조하면 KT에서 가장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은 최근에 해킹 사태와 그다음에 무단 소액 결제까지 발생한 거고 그것을 은폐하고 또 숨기고 뒤늦게 인정하고 그걸로 우리 국민들의 KT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거든요. 이런 짓을 반복하지 않는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사장 체제야 되고 두 번째 KT 관련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뉴스가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나간다. 죽음의 기업이다. 마치 죽음의 기업 쿠팡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우리 쿠팡과 국민들이 가지고 KT가 있거든요. 동급이군요. 예. 그런 평가를 노동계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예. 노동 전문가.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는 이제는 정말 노동 존중의 시대로 가야 되잖아요. 땀 흘려 일하는
임직원들이 존중받고 사랑받아야지 경영진에게 아부하고 또 줄을 서는 사람들만 환대받는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존중받는 대기업. 그다음에 하나 더 당연히 국가기관 통신망 그리고 국민기업으로서 IT 산업 발전, AI 시대를 가장 유능하게 대비하는 대기업.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SKT하고 LG플러스가 통신비로 폭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국민기업인 KT가 거기에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대한 많은 국민의 혜택을 또 통신비나 그런 조치를 취해줌으로써 더 사랑받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점들 이 세 후보가 모두 정말 각오하고 다짐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곧 한번 불러주세요. 꼭 가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